오늘 김정은이 아주 의미심장한 곳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 저기가 어딥니까? 저희가 삼지연입니다. 백두산인데 이번에 천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진은 이번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천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데 네네. 아무튼 백두산을 방문하고 삼지연을 방문해서 네.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할 때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백두혈통, 거기에 백두산에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있고 주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 네. 어디? 삼지연, 백두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을 제거할 때 네. 이번과 같이 측근들과 백두산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2013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5형 말씀하신 대로 발사를 한 다음에 네. 대대적으로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연합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피난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을 떠나서 그렇게 북중 접경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에 있어서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내부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통제를 또 가다듬어야 되니까요. 제재가 세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외 협상은 어떻게 할까 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중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소동석 국장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2008년에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네. 예, 삼지연을요? 예, 네. 삼지연을 갔다 와서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이 백두산 밀령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름철 되면 이른바 천리행군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쭉 행군해서 거기까지 다녀오는 이른바 혁명의 어떤 전적지 개념으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일이 태어난 그 위에 봉우리가 또 정일봉이다 해가지고 바위에 크게 또 정일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번에 그곳을 갔다라는 것은 백두혈통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뭐 정통성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주민들한테 좀 선전하기 위한 그런 측면과 또 내년 1월 달이 이제 뭐 김정은 생일도 맞고 하니까 네.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삼지연을 좀 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올림픽. 결국 결단의 순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요. 올림픽을 정권 차원의 승부수로 띄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현종 의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실 국제적인 스포츠 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정치적 요인과 큽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좀 이제 제껴놓고 이 어떤 스포츠에 관심을 하게 함으로써 네. 지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사실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한 10% 안팎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올림픽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 가까이로 상승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대 정권들은 항상 올림픽을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제 유치도 하기도 하고, 네. 보면은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88 올림픽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을 했고, 사실 일정한 성과를 봤죠.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에 풀 수 있는 고리, 그걸 이름으로 해서 사실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에 이제 어떤 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좀 조건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돌파구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때가 대표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 88 서울올림픽 보고 계신데, 자, 88 올림픽 하면 전두환 또는 노태우 정부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전 박정희 정부부터 추진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서 네.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60년대 대대적인 동경올림픽으로 네.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따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발전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전에 우리가 굵직한 그런 행사를 치러본 네. 적이 없는데도 되겠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했을 정도인데 일단 이게 꼭 필요했던 건가 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유신 체제가 출범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한 77년, 78년 들어서면서 그렇죠. 표면화돼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분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뭔가 좀 민심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당시 이제 박정규 경호실장을 지내다가 74년도에 그 유경수사 저격 사건으로 이제 그만둔 그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박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각하 뭔가 지금 이 민심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필요하고 우리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정권에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시안게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정규 당시 위원장이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기획이 돼서 좀 굴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고 최규하 대통령은 그걸 이제 그냥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실패했고요. 자, 서울의 봄이 지나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개막되면서 자, 올림픽 꿈을 성사시키기 위한 극비의 어떤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50의 승부수 88 프로젝트 결국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올림픽 유치를 할 때 그때 아마 정부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유치팀들한테 유치 못하게 오면 그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을 많이 투여했죠.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5.18로 인해서 없었는 상황에서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그걸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당시 하면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칼라 TV가 처음으로 방송이 됐고 아하, 네. 프로 스포츠가 또 생겼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84년도 LA 올림픽 때 처음으로 금메달 6개를 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붐이 좀 일어나고 네. 국민도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저도 뭐 학교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체류탄으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 우리도 88 올림픽 유치 반대 운동 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정권의 이제 의도는 거기에 있었죠. 뭔가 국민들을 좀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한 실제로 그게 성공했죠.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고 이어서 88 올림픽을 유치함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88 올림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개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전두환 정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상당히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올림픽을 하면 뭐 국제적인 주목도도 받고 뭐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이게 자칫 오히려 뭐 악재가 될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올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아마 끝까지 연막 작전을 피울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평창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올 것이고 아니면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왜냐하면 네. 평창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게 손실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한 다음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선 이것은 미국과의 문제지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유엔 사무차장도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런 약간의 평화 제스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뭐 북한의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겠지만 아주 그 전술적 차원에서 평창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러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바로 커미트를 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효과가 가장 큰 시점 되어졌을 때. 예, 그때 참여하겠다 하면서 아마 평화 공세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맨입으로 오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신범철 교수께서는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온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줬는데 이현정 의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북한의 참가 문제는 조금 아직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자꾸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뭔가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칫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좀 어떤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물타기가 될 네, 가능성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굉장히 압박하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그런 공세를 뚫고 온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게 좀 느슨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네. 저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자칫 북한에 대한 참석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뭔가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년 3월쯤 되면 CIA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핵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3개월 남았다. 그렇죠. 그 ICBM을 시점이 저지할. 바로 네. 올림픽 열리는 시점입니다. 2월 9일부터 열리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 이런 어떤 평화 공세가 실제 대북 압박을 상당히 어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이 평창을 제외해두고 그냥 대북 압박을 계속해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참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필수적입니다. 네, 미국도 불러들여야 되겠고요. 또 북한의 도발도 막아야 되겠고, 네. 시진핑의 어떤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굉장히 힘든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방문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놓고 이 어떤 스포츠에 관심을 하게 함으로써 네. 지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사실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한 10% 안팎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올림픽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 가까이로 상승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대 정권들은 항상 올림픽을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제 유치도 하기도 하고 네. 보면은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88 올림픽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을 했고 사실 일정한 성과를 봤죠. 근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번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에 풀 수 있는 고리, 그걸 이름으로 해서 사실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에 이제 어떤 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좀 조건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돌파구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김정은이 아주 의미심장한 곳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 저기가 어딥니까? 저희가 삼지연입니다. 백두산인데 이번에 천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진은 이번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천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데 네네. 아무튼 백두산을 방문하고 삼지연을 방문해서 네.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할 때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백두혈통 거기에 백두산에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있고 주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 네. 어디? 삼지연, 백두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을 제거할 때 네. 이번과 같이 측근들과 백두산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2013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5형 말씀하신 대로 발사를 한 다음에 네. 대대적으로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때가 대표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 88 서울올림픽 보고 계신데, 자, 88 올림픽 하면 전두환 또는 노태우 정부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전 박정희 정부부터 추진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서 네.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60년대 대대적인 동경올림픽으로 네.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따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발전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전에 우리가 굵직한 그런 행사를 치러본 네. 적이 없는데도 되겠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했을 정도인데 일단 이게 꼭 필요했던 것 같죠. 고 이제 김정일이 태어난 고 위에 봉우리가 또 정일봉이다 해가지고 바위에 크게 또 정일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번에 그곳을 갔다라는 것은 백두혈통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뭐 정통성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주민들한테 좀 이 선전하기 위한 그런 측면과 또 내년 1월 달이 이제 뭐 김정은 생일도 맞고 하니까 네.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삼지연을 좀 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올림픽. 결국 결단의 순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요, 올림픽을 정권 차원의 승부수로 띄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현정 의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실 국제적인 스포츠 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정치적 요인과 큽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좀 이제 그렇다면 지금 가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연합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피난을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양을 네. 떠나서 그렇죠. 피난을 북중 했다. 접경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에 있어서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내부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통제를 또 가다듬어야 되니까요. 제재가 세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외 협상은 어떻게 할까 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중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소동석 국장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2008년에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아, 네. 예, 삼지연을요? 예, 네. 삼지연을 갔다 와서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이 백두산 밀령이라고 해서 밀령.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해서 이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름철 되면 이른바 천리행군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쭉 행군해서 거기까지 다녀오는 이른바 혁명의 어떤 전적지 개념으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